일단은 피부 상재균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한 500만 종 정도의 세균들이 상재하고 있고요. 포함해서 이제 공기 중에는 바이러스들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수술자의 손에 항상 묻어 있을 수 있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미 지금 여러 대중 매체에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음이 이제 실험실에서 밝혀진 건데 에탄올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점입니다. 그래서 농도 1%의 요오드 소독액으로 샤를레 접시에서 죽였을 때 대략 99%의 항바이러스, 살바이러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래서 지금 메르스에 관련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유럽 실험 기준에 맞추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볼라는 외피보유 바이러스라는 점에서는 메르스와 비슷합니다만 모양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고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0.1%의 농도에서부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서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유행을 했을 때 약 2만 개 정도의 요오드 소독액을 유럽 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오드 소독액은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냈음이 여러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다음에 여름철 아이들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여러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소독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스 바이러스도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바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효과는 아마도 같을 것이라고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에서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피부 상재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강에는 사실은 조금 더 지저분합니다. 구강에는 약 700만 개의 세균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기계적으로 씻어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물우물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비유하자면 깨 있을 때는 저작작용, 씹는 작용, 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오히려 자고 나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개수가 제일 많다 그래요. 그래서 구취도 사실은 일어났을 때 사실 제일 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세균이 가장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냥 씻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30% 정도는 그냥 흘러나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죽여줄 수 있는 구강 세정제로 세정을 한다면 훨씬 더 이런 유행 시즌, 예를 들자면 인플루엔자나 지금처럼 메르스 바이러스가 국민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했을 때에는 좀 더 효과적인 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왜냐하면 일반 식염수는 바이러스를 잡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박테리아도 사실은 효과적으로 죽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말해서 먼지 털어내듯이 물로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없애준다고 상상을 하시면 좀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구강세정제, 요오드가 포함된 구강세정제는 그냥 단순히 씻어주는 효과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타겟해서 죽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보통의 상황이라면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드실 수 있는데요. 이런 유행 시즌, 특히 봄, 여름에는 인플루엔자라든가 또 수족구병도 사실은 5월 달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거든요. 또 지금처럼 메르스 이런 경우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타겟팅해서 죽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스는 2003년도에 사실 중국에서 거의 10,000명 가까운 희생자를 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스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농도는 5%에서부터 7.5%, 10%까지의 요오드 소독액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실험을 했고요. 60초, 120초를 유지했을 때 60초부터 이미 모든 접시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고 이미 논문으로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아웃브레이크가 있었던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동일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에볼라는 조금 더 낮은 농도 1% 수준부터 바이러스가 15초 만에도 사멸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따라서 그런 근거 실험을 바탕으로 사실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먼디파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타딘, 요오드 세정액을 공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세정액을 공급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제 이번 에볼라 때 일진으로 파견을 가셨던 의료진과 제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락스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락스를 거의 1대1로 물이랑 세정을 해서 하루에 수회씩 침상, 바닥, 의료진의 손과 발, 신발 모든 장비들을 락스로 사실은 소독을 했었는데 이 락스 성분이 갖는 점막 자극이 사실 굉장하거든요. 화장실 청소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그 점막 자극으로 인한 호흡기 자극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실제로 활동하시던 의료진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환자의 기침을 유발하거나 어떤 자극 증상을 유발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도 하셨었다는 코멘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요오드 세정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 대비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사용감의 불편감은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누는 그 표면에 있는 인지질을 녹여내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주방에서 쓰는 세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싸서 그냥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샴푸라든가 비누들은 먼지가 있을 때 둘러싸서 그냥 제거해내는 그런 효과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요오드라는 물질은 특이하게도 산화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할로겐 17족이라고 하는데요. 산화라는 과정은 전자를 뺏어서 일어납니다. 전자를 뺏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떠한 원소와 원소의 결합이 기본적으로 전자를 통해서 매개가 되는데요. 그 연결 고리를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벽, 즉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결국은 벽을 갖고 있거든요. 그 벽 구조를 끊어내고 또 내부에 있는 유전체라고 불리는 그 DNA, RNA 등을 구조적으로 끊는 역할을 하게 돼서 강력한 효과를 갖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성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보통 내성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반복적으로 유전체를 변화시켜서 그 유전체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원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유전체의 성분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결과 연결을 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때그때 강력하게 효과를 나타낼 뿐이지 그 자체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항성, 내성, 흔히 얘기되는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들의 얘기하고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허가사항 상에서는 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사실 이 요오드의 농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좀 자제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갑상선의 기능에 이상이 현재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어떤 연령층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농도가 0.45%가 지금 이누스프레이가 그렇고요. 손세정제의 경우는 7.5%인데요. 그 7.5%의 10%만이 요오드의 효과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고분자 물질로 요오드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새 이제 고령화 많이 되셨으니까 65세 노인분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침샘 분비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강에 있는 세균들이 얼마든지 몸으로 침투해서 장염이라든가 호흡기계 감염에 취약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항상 비치해 두시고 어떤 인플루엔자 시즌 또
이런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을 할 때는 사용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이 많고 다수의 어린이들과 접촉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유행성 질환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도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는 요오드 살균제를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손과 구강위생을 추구한다면 아마 이런 대유행 때도 조금 안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정이 있을까요? 이제 아이가 장염에 걸리는 경우 사실 대다수의 원인이 엄마나 아빠의 입과 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한테 하는 뽀뽀, 또 안아주기, 기저귀 갈 때의 행동들, 또 많은 교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엄마나 아빠의 손과 입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아이에게 가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유아 때는 이제 사실 열심히 손을 씻으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만지기 전후에. 근데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서 조금 한 4세, 5세 넘어가면 무감각해지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나이, 학령기의 아이들이 훨씬 더 노출이 되면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같은 특정 바이러스만이 아니라도 항상 야외 활동 전후, 특히 아이들과 접촉 전후에는 사실 의식적으로 좀 위생을 하시는 것이 모든 가정에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1차적인 방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메르스 바이러스에 관한 어느 국제적인 표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CDC가 이제 미국 쪽 CDC와 유럽 쪽의 질병관리센터의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이는 아마도 객관적인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도 하나이고요. 지금같이 대규모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손 씻기, 뭐 비누라든가 뭐 흔히 접하는 에탄올이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병원에서는 알코올을 이용한 소독제 등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어떠한 표준적인 소독제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도 근데 지금 일선에서는 흔히 수술실, 중환자실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요오드 소독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종류의 소독제를 아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베타딘을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네.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의 이제 염려라는 건 하나는 색깔에서 옵니다. 요오드가 갖고 있는 이 벽돌색, 옛날에 그래서 빨간 약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요오드가 갖고 있는 그 화학적 그 성질 때문에 색깔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용도에 따라서 많게는 0.45% 까지 낮추고, 지금 수술방에서는 사실 10%는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래서 구강세정제는 3%, 그 다음에 손세정액은 7.5%까지 낮췄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요오드는 고분자 물질이 사실은 포비돈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요오드가 처음에는 1948년에 처음 사용됐을 때에는 요오드 농도를 거의 순수 요오드로 썼었는데요. 이 요오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세포, 피부 세포에 주는 자극이 상당히 심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분자를 결합시켜서 조금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 자극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에탄올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색깔적인 측면에서도 구강세정제나 스프레이 면에서는 거의 0.045거든요. 유효요오드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고, 아까 이제 잠깐 먹어도 되나요? 삼켜도 되나요?의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오드는 흔히 김, 미역, 파래, 다시마 등에 사실은 저희 제품군에 있는 것보다 많게는 4,000배가량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산후시에 산모들께 이제 미역국을 권장을 하죠. 근데 그 미역국에 들어있는, 한 그릇에 들어있는 양이 사실은 이 제품을 200번 뿌렸을 때의 양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걱정 없이 섭취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약 10년 전에 이제 음용수가
그러니까 학교 및 대중들이 사용하는 음용수에 2%의 요오드를 첨가를 해서 대중적인 유행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논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용하거나 착색에 대한 거는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까도 주의하실 점에 있어서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를 현재 받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 또는 임신 초기 또 6개월 이하의 아주 영유아는 의료진과 한 번쯤 말씀을 나눠 보시고 사용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메르스 사태가 이제 유행이 되고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관심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오드 얘기는 살짝 비켜놓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메르스 같이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백신이 가장 좋은 툴일 것 같지만 역으로 보자면 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 효과를 입증하는 데까지만요. 그래서 백신이나 적극적인 치료제가 지금 없는 이런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개인위생을 가장 철저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자기위생 차원에서 효과적인 툴이 없을 때는 사실은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손 씻기만 해도 되죠. 근데 요오드 세정액처럼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항세균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기위생을 통해서 내 가족 또 내 사회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에 동참을 하는 게 사실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한 번 더 메르스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기본을 지키는 행위로 인해서 그 유행을 막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개인위생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